우리가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그 정신과 그 반정신을 놓고 보면은 그게 공정과 불공정으로 우리가 봐야지 되지 않나. 동의하지 않은 분들까지 다 지금 털려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종부세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리고 좀 더 자율적으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좀 내릴 수 있게 영업을 금지당한 업체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는 게 맞겠다. 서울 강북의 유일한 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용산구의 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네. 의원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의원님을 뵈면 20여 년 전 국회 입성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네, 거의 비슷합니다. 유지하고 고수하시는 것 같은 예. 느낌이세요. 올백머리를 계속 이제 고수하시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예. 좀 이렇게 흐트러진 것보다는 좀 네네네. 가지런한 거를 좋아해서 네네네. 그러는데 요즘엔 또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한번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저도 예. 이제 올백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마가 좀 예뻐야 이것도 어울리거든요. 두상이 예뻐야 돼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안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 내리는데. 예. 뭐 좀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원님들도 다 이제 그걸 신경 쓰실 예, 텐데 예. 나름대로 그 이미지 어떤 전략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셔츠도 지금 예. 타이를 안 하셨지만 예. 나름대로 이제 스트라이프 셔츠를 지금 입고 예. 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것 뭐 같아요.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아, 네. 여기 보니까 컨셉이 타이 안 하시고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편안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너무 좋으세요. 캐주얼한 보통 복장이. 타이 뭐 메고 다니는 아니 편이에요. 잘 어울리십니다. 예. 예. 네, 의원님도 저희 방송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오셨는데 네네. 저희도 의원님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서 의원님의 인생 키워드, 의원님의 지금 관심 있는 분야 예. 아주 모두 다 여쭤볼 거예요. 예. 여쭤보시죠 일단. 아니 의원님 네. 하면은 저는 네. 먼저 독서광 아닌가. 네, 네, 네.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지? 예. 아주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걸 보면은 지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이 부족해서 자꾸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시네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었는데 예. 이제는 자꾸 보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많지 않는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역사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건 없지만 그 비슷한 경우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네.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입니다. 권 의원님은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 예. 계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니까 현재 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그거는 이제 예. 체제가 바뀌게 예, 되니까 예, 예. 이제 그거는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인재 영입 이게 제일 네. 어려운 분야 그렇죠. 같아요. 저는 그렇죠. 사람 뽑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어떤 철학이 있으신가요? 늘 얘기를 하는 게 첫째 정치하는데 가장 걸맞은 혹은 요구되는 덕목이 네. 첫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예.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자기 이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건 뭐 이게 정치가 이상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느끼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느낀 부분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능력에는 의지와 그다음에 뭐 지적인 능력, 뭐 네트워크 능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감 능력, 그다음에 실행 능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전 팀장과 신변이 적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혹시 뭐 비판적으로 비판하려고 아니에요. 키워드 적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공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그러니까 못했네요. 지금 뭘 중요시하는지를 본인들이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의원님 어떤 예전 모습들을 보면 법무부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검찰청 서울지검 같은 주요 화려하세요. 요직에 예. 두루 계셨잖아요. 네네. 그 검찰 출신 의원님이라 특히 요즘에 좀 신경을 쓰는 사안이
더 있다면 어떤 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검사로서도 10년 넘게 근무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제 활동의 그 경험들이 어떤 도움도 주고 제약도 주고 그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좀 검찰이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이 됩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서 과잉 권력이라는 이 표딱지, 그러니까 그 네이밍이 붙여진 적이 있는데 그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과거의 검사들이 응당 가져야 될 것보다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좀 그 지나친 권력을 행사했던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 과정에서 좀 정당하게 컨센서스를 이루어지어서 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그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라고 이제 검사들보다는 거의 경찰을 다루는 쪽이죠. 부분이 있는데 검사들 경우는 이제 정책 중립성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 파견을 나가나 이럴 때 이제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사권 조정에 의해 가지고 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됐는데 경찰들은 청와대 파견을 나갈 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뭐 직급이 검사들보다 다양하니까 모든 경찰을 다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직급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그 직을 그만둔 다음에 나가는 게 그러니까 수사기관 전체의 독립성상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국민 곳간에서 인심 난다. 국민의 편에서 곳간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법 첫 번째 법부터 살펴보죠. 네, 권영세 의원의 국민 곳간에 인심난다. 첫 번째 법안은요. 올려주고 깎아주고 종부세 완화법입니다. 네, 뭘 올려주고 뭘 깎아준다는 건지 일단 종합부동산세 좀 깎아준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종부세 완화법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종부세가 이제 기존에 9억 기준이었었는데 그랬죠. 그 기준을 12억으로 올리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금을 좀 낮춰지는 셈이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 뭐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종부세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약간 부유세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둔 세원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은 이제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한 10몇 년 전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이면 높은 가격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뭐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을 가격들을 쭉 일렬로 세운다라면 중간을 딱 잘랐을 때 그게 9억이 벌써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이 되니까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많아진 거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요즘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소득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자산 이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세금은 많이 내게 되는데 소득은 좀 줄어들거나 혹은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법을 내게 됐습니다. 현실화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 최근에 부동산 시장 목소리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주택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하고 비슷하게 끌어올려야 된다. 뭐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시가격은 지금 뭐 종부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각종 공과금 한 60 몇 개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뭐 계속해서 올려가다 보면은 뭐 종부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그런 몇 가지 외에 60 몇 가지가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연동된 세금이 그렇죠. 다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문제가 될 뿐더러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는 거가 이제 이 정부에서 올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현 시가하고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8, 90%까지 근데 거죠.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건 부동산 가격은 팔기 전에는 뭐 이게 얼마인지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세금을 매기거나 이럴 때 일정한 기준 가격을 내리는 게 공시가격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 뭐 지금은 이 정도로 하더라도 언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게 공시가격을 시가에 한 80%, 90% 맞추는 나라는 없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보통 몇 %? 뭐 50% 미만인데도 많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기준이 설정이 된 게 1960년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50년 동안 변동이 없는 거지요. 아, 그때 정한 기준 그대로. 그래서 이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지금 그 세금을 매기거나 이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현재 어떤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운 거지 그게 반드시 현시가여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은 비슷한 주택이 여기하고 여기 바로 옆에 하고 공시가격이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집은 그 공시가격이 낮아가지고 예를 들면 종부세 해당도 안 되고 재산세도 낮게 내고 공적 보험료도 낮게 내는데 우리 집은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환경인데 왜 더 내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박탈감을 또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나치게 높일 생각도 말아야 되고 이렇게 정부가 하기를 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좀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그거를 여당이나 야당이 좀 이렇게 맞춰가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부 초기에 뭐 예. 강공 일변도로 같은 예. 거에 비해서는 네네. 조금은 그런 그 시장의 목소리 혹은 시민들의 목소리, 네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네네.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좀 더 나아간 논의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냥 실질적으로 이걸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예, 또 제일 지자체가- 잘하니까. 근데 예. 지자체가 들쭉날쭉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자체가 깊이 관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새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요망 사항이었던 걸로 네네네. 제가 알고 있고, 예. 근데 저는 거기보다 그걸 더해서 네네. 그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여러 부처에 영향을 주는 거를 감안을 할 때 네. 총리실로 격상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공시가격이 형평성 문제가 네네. 그 제기되지 않게 예. 정교한 공시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문제는 저희도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세하게 여쭤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전 국민이 다 관심 있는 문제여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예. 공시 가격이 뭐 집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관련된 세금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죠. 모든 거에 한 60몇 가지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예. 그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종부세 완화법에 대해서 예. 권 의원님이 정리를 또 한마디로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법은 예.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그 세금이라든지 부의 어떤 형평성을 이렇게 하는 걸로 가기 위한 어떤 법안이다. 이렇게 한번 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종부세 네네. 그 기준 완화 네네. 법은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 공시가격도 턱없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본래 목적에 맞게 맞추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래 목적이라는 게 이거는 예. 좀 부유한 분들이 좀 부담을 더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부유하지 않은 분들까지 다 지금 털려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은요. 네. 구석구석 세제 지원 지방세 감면법입니다. 네. 이 법이 여야 막론하고 39분이나 함께 예. 하셨다는데 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대동단결하셨는지. 이 재산세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경제가 뭐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좀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제대로 그 조항이 이용이 되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리고 좀 더 자율적으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좀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법을 만든 겁니다. 이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까 종부세와 같이 보유세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거래세하고 보유세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부동산 투기 과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행안부 그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그 지원 현황 보니까 뭐 이렇게 6개 분야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극복 위해서 재원한 그 지방세 규모가 한 507억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제 좀 뭐 줄여든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예.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예. 보여주는 게 지방세 감면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임대인 감면해주고 이런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무슨 뭐 어디 지방세 감면을 많이 해줬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뭐 항공기에 뭐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일반 이게 국민들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거 그렇죠. 피부로 아니겠습니까? 느낄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그렇죠. 좀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 곳간에 인심난다. 오늘 주제에 맞게 조금씩 곳간이 채워지는 느낌인데 세 번째 법안이 뭐죠?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이젠 걱정 말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서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한 상인들 정말 걱정도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예. 그 소상공인 협회 실태 조사를 보면요. 예. 이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매출 감소 변화를 느낀 소상공인이 무려 97.9%. 거의 100%예요. 그렇습니다. 예. 모두가 느끼고 예.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매우 감소라고 답하신 분이 67.1%나 되거든요. 의원님 지역구도 용산구잖아요. 그렇죠. 그 용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그 용산구가 그 이태원도 상권이 많은 데고 엄청 뭐 많잖아요. 경리단 요즘에는 또 뭐 해리단 해가지고 예, 해방촌길 예, 해방촌. 그다음에 뭐 남영동 해서 예. 그 상권들이 굉장히 많은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들이 그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태원 지역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2차 확산이 될 때 뭐 이태원 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완전 않습니까? 셧다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특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로 일반적인 타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반적인 부분으로 여기가 주로 이제 밤에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업 시간 제한을 해가지고 9시로 딱 끊어버리니까 거기는 뭐 아예 사실상 영업 제한이 아니라 금지 비슷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관련 법을 낸 게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업 제한이라든지 금지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물건 대신에 시간을 수용한다든지 그 일종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수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공익을 위해서 수용한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몰수하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 다른 전체 사람들의 어떤 방역을 위해서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럼 헌법 원칙에 따라서 그 수용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정부가 당연히 보상금 차원에서. 그렇죠. 보상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래서 그래서 손실보상법이네요. 그렇죠. 손실보상이죠. 그래서 영업을 금지당한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손실을 본 액수의 50% 이상, 그 다음에 영업 제한으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분들한테는 손실액의 30% 이상을 무조건 이제 보상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겁니다. 어디까지 지금 논의가 됐습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아직도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정부가 네네. 아직까지는 이게 보상의 의미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소급해서 피해를 보기 시작한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이태원의 홍석천 씨라든지 강원래 씨 네. 개인적으로 이제 홍석천 형하고도 친하니까 진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피부로 너무나 와닿는 그 어떤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홍석천 씨도 그래서 마지막 가게 마이첼시인가요? 그것도 다 철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홍석천 씨가 철수를 할 정도면 다른 분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손실보상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왜 보상인지에 대한 개념이 영업시간이 그 국가가 수용했다. 그렇죠. 거기 출발점에 대한 안내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못 들었던 저는 설명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카피라이트는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도 이것도 논의가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께서 되신 이후에 영업별로 똑같은 시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등적으로 시간을 좀 적용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저도 이제 찬성입니다. 그러세요? 예, 저도 그 부분 찬성인 업종별로 게, 왜냐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은 특수한 시간에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9시로 일률적으로 해놓으면은 9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점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술 마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을 영업 시간을 좀 이렇게 펼쳐 놓으면 스프레드 해 놓으면은 네네네.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시가 되면 9시 딱 끝나고 뭐 택시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이 거의 뭐 마비입니다, 마비. 예, 미어질 텐데 예. 그 미어지면 대중교통에서는 코로나 안 걸리나요? 거기서도 그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좀 시간을 펼쳐 놓으면은 어떤 분들은 8시, 9시에 마치고 가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늦게 뭐 10시, 11시까지 있다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방역 측면에서도 반드시 부정적인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담되니까요. 그렇죠. 네. 뭐 모든 법들이 다 국민들에게 소중하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법이겠습니다만 오늘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법안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 중에 이제 많이 걷어서 많이 돌려주는 거 의미 없다. 그러니까 그런 네네네. 부분을 좀 더 잘 만드셔서 국민을 좀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독서, 독서, 예. 공감, 공감. 그리고 공정,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또 민생 이렇게 또 예. 거기 실행 없나요? 실행? 실행 능력은 그 당에 붙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공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저는 좀 인상 깊었거든요. 각자에게 그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 공정이다.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라 그러죠. 예. 근데 줌 뭐 원래 말로는 퀵해 뭐 이러던데 그 저도 그게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정의 공정이 같이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각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돌려주는 거가 이제 정의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법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거기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에도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동산 투기 문제 같은 경우도 투기 정보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는 그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가 좀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건 뭐 없는 거라 신변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행시 가능합니까? 삼행시. 준비했나 봐. 제가 잘했어요. 권영세로 삼행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머리 쥐었자는데. 바로 됩니까? 예, 야, 가능합니다. 이유가 진짜 뛰어납니다. 깜짝 놀래요. 예. 놀라실 겁니다. 예. 원래 가보겠습니다. 법률가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많지는 않은데 아니요. 특이한 법률가예요. 굉장히 그 창의력이 많으신 특이한 법률가입니다. 예. 자, 권영세 의원님, 영, 영광입니다. 세. 세상에 여기 또 나와주실 거죠? 야, 이 직구에서 이게 되네요. 예. 아유, 세상에. 오늘 저 출연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즐겁게 했습니다. 예, 괜찮으셨나요? 예, 괜찮았는데 예. 시간이 좀 더 길어도 괜찮아요. 못다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궁금한 게 너무 하겠습니다. 많아가지고. 예, 예.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